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AI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제 미래의 일자리를 잃지 않느냐 걱정했는데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은 다르다. 아주 좋은 포인트 같아요. 오늘의 키워드는 디지털 재창조, 영어로 이제 디지털 리인벤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제공해야 되고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우리 그 패널 토크쇼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대로 나와 주시죠. 패널리스트 되신 분하고요. 같이. 예. 먼저 올라가시죠. 어디 앉으시겠어요? 예. 그쪽 자리가 잘 보입니다. 카메라가 여기 좋을 것 같아요. 예. 저기 전무님은 본래 IBM의 직업이 이거 인공지능 연구하셨어요? 본래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워낙 이제 그뭐 옛날에 공부할 때부터 예. 그렇습니까? 자, 오늘 우리 저기 또 소개해드려야죠, 그죠? 예, 우리 또 이제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셨는데 그 소개해드릴게요. 말콤 브리지 대표이사이시고 또 패션 트렌드 전문가로 세미나 하시고 막 기업에 이렇게 충격을 많이 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우리 김소희 대표님, 자,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부터 먼저 한번 던져볼까요? 아니면 그럼 먼저 시작하시나 우리 플로에서 한번 하시죠. 뭐 던지실 질문이라든가 이슈 있으시면. 제가 그 얼마 전에 인공지능에 관한 책을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그 글을 봤어요. 뭐냐면 누가 작곡을 하면 인공지능이 그 작곡된 음절들을 모아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기도 작곡을 해주기도 하고 이 곡이 과연 얼마나 팔릴까, 얼마나 음원 발매가 될까를 예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꼈던 거는 이제 패션하는 쪽에서 제일 괴로운 건 재고잖아요. 물건을 팔고 이걸 과연 몇 장이나 생산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럴 때 인공지능이 이 옷은 몇 장 정도가 최적이다라는 거를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뭐 그 비슷한 생산 관련해서 그게 있나요, 왓슨?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왓슨이 얼마나 팔릴지를 예측하는 거 이상으로 왓슨을 통해서 더 많이 팔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재고 어떤 이제 뭐 많은 MD 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제 뭐 왓슨을 통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글로벌의 여러 유통사들이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그런 재고라든지 판매 예측 부분들은 우리 지난 이제 빅데이터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의 어떤 이 성숙도라는 것들 같이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왓슨이라고 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또는 또 뭐 구글의 이제 고가 알파라고 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전혀 우리가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뭐 와서 설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관리 역량, 적어도 빅데이터 얘기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정형 데이터라도 이제 관리를 해나가야지만 이제 왓슨 같은 기술을 접목하실 텐데 지금 이제 판매 측이라든지 재고는 저희가 이제 왓슨 이전에도 사실 다양한 소셜이라든지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해 왔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왓슨을 통하면 아까 보셨던 우리 개개인의 심정까지 저희가 이제 꿰뚫어 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못했던 것들 한다라기보다 기존에 갖고 있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수준에서 지금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전무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이제 뭐그 기조 연설을 하시면서 시간 때문에 혹시 정말 공유하고 싶은 거 자료로 좀 보여드리긴 그렇고 혹시 숨겨진 뭐 이런 거 정말 우리 돈 벌 수 있는 얘기, 오늘 오신 분들의 질문이 다 돈 버는 얘기입니다. 이거 학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버는 얘기 뭐 비결이 좀 없나요? 패션 기업으로서. 사실 그 창조라고 하는 거가 뭐 아시다시피 정말 뭐 느닷없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합하는 걸 것 같고요. 그런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AI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 같고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제 한국 IBM 내 디자인 스튜디오를 이제 오픈했었어요. 그때 이제 세리머니를 하면서
왓슨이 만든 칵테일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왓슨이 이제 셰프 왓슨이라고 왓슨이 요리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의 어떤 향이라든지 풍미나 이런 것들이 왓슨이 새롭게 느닷없이 뭔가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재료가 갖고 있는 특징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합했을 때 내가 직접 요리를 하고 맛을 보지 않더라도 그걸 시스템적으로 내가 미리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것도 그러한 것 같고요. 많은 우리 패션 기업들이 새로운 방향은 얘기하지만 시도는 많이 못 하시잖아요. 이 왓슨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큰 어떤 이제 투자 없이 새로운 기획을 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하거나 새로운 채널을 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우리가 시도할 때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생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객이 왓슨을 봤을 때 왓슨하고 대화를 하기가 사람하고 사람도 대화하기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직 아이폰에 쉬리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보다는 조금 글쎄 복잡한 그 데이터들을 좀 왓슨이 좀 처리해서 어떤 생산의 효율을 높인다던가 제가 또 옷 생산은 복잡해서 못할 것 같았는데 요즘 인공지능은 뭐 미국에선 군복 같은 것도 다 이제 로봇가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옷이 아니어도 뭐 어떤 생산 쪽에서 왓슨이 접목됐던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왓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커그니티브,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이 어널리틱의 발전 기술로 보면은 사실 그 전 단계에서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생산 쪽 많이 적용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IoT와 같이 연계해서 그 왓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IoT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데이터량이 이제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량을 기존에 이제 빅데이터 요새 뭐 하두비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쓰면서도 이 IoT의 데이터를 사실 활용하기 어려웠었는데요. 이 왓슨이 아까 제가 인간과 이제 그 기계를 비교할 때 이 패턴을 인식하는 부분들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럼 생산 측면에서도 이 IoT와 연동을 해서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 생산 기계, 그다음 프로세스상에서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그게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그걸 이제 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이제 이 뭔가 메인테넌스의 그 서비스를 함으로써 뭐 생산 비용의 뭐 30%, 적게는 30%, 그다음 많게는 50% 이상 절감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패션 회사들보다는 주로 이 제조 장치 산업 쪽의 사례들이 많고요. 그래서 뭐 IoT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 각각의 요소들로 분리돼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왓슨이라는 것도 전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그 일환, 물론 이제 무게 중심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IoT와 접목하는 것들이 패션 기업들의 생산, 그다음 물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기 그 플로에서 온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두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로 내용이 비슷해요. 두 분 다 이제 한쪽은 이제 그 IT 스타트업이고 한 분은 또 그냥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데이터 기술 시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이제 이런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이런 경우에 패션 산업에서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 뭘까요? 아니면 뭐 시작점은 뭘까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기 위한 이런 좀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거 알면 제가 IBM 그만두고. 근데 1차적으로는 저는 고객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고객과 소통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새 이제 많은 기업의 임원분들 뵈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플랫폼이세요. 근데 이제 뭐 서점에 가면 플랫폼이라는 책도 굉장히 많던데 그 플랫폼이라는 게 단순히 뭐 시스템적인 플랫폼이 아니고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디지털을 접목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채널,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정해져 있고. 근데 플랫폼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재창조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엔드 투 엔드라는 개념을 사실 개인 대 개인의 사업 모델로 많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스타트업 같은 데서는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플랫폼의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몇 가지 이 유스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패션 기업들한테 뭔가 기술적으로 뭐 도입되는 것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추가로 또 질문. 아니 그 플로우 질문하신 거에 저도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런 기술 관련 세미나가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오신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은가? 근데 이제 기술을 하실 분이죠. IBM은 기술을 하실 분이고 실은 거기서 어떤 영감의 촉발이라는 건 우리 자신한테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왓슨을 보고 그 마르케사라고 하시는데 저희 또 마르체사라고도 있거든요. 그 디자이너가 나 그렇게 반짝반짝 그 드레스 보셨나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걸어가면 막 반짝반짝합니다. 신데렐라 드레스처럼. 그런 영감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작품은 나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접목하면 좋겠다라는 그 공명점, 그거를 찾는 거는 우리 자신의 포인트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기술 친화적이어야 되는데요. 왓슨이 너무 남의 얘기 같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왓슨이 또 되게 비쌀 것 같아서 일반 기업들이 너무 비싸 보이는데 저거 내가 어떻게 친화적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IBM에서는 혹시 그런 걸 조금 대중화하시거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네. 준다거나. 뭐 그런 어떤 거를 준비하시는 건 없으세요? IBM 부자 회사예요. 굉장히 돈이 많아요. 네, 패션계는 왓슨. 그렇지가 않아요. 왓슨 말고 워스는 어떨까요? 왓슨. 뭐 네. 농담입니다만 그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감히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비용 부담 때문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그 파괴적 혁신의 세 가지 동력을 말씀드려서 API 경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새로운 사업 모델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그 원자재를 구매하고 그걸 구축하고 할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따다가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왓슨의 대부분의 이 서비스도 사실은 클라우드 상에서 다 API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그 사업 모델 말씀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내가 사업에 필요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API 이코노미의 다양한 서비스, 그다음에 API들 통해서 충분히 그 적용해보고 그다음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그럼 왓슨에 그걸 그럼요.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이제 그 왓슨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까 네 가지 유형의 그런 서비스들이 궁극적으로 다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이 될 거고요. 이제 올해 50여 개 이제 API로 제공이 될 텐데 지금 뭐 비주얼 서치라든지 이제 일부분들은 이제 마지막 테스트 단계고요.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이 현재 IBM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상에서 이 업에 가용하니까 여러분들 직접 테스트해보고 그다음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그 우리 끝나고 이제 동영상 보여주잖아요. 그 이제 그 KBS 나왔던 거 보는데 그걸 2번 봤었어요. 방송에서 봤는데 그 검색을 해보니까 그 윌리엄 킴이 괜히 감명을 받았어요. 야, 코리안 아메리칸이겠지만 자랑스럽다. 한국계 미국인이 저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데 우리가 가장 그 디지털로 성공한 패션 브랜드 중에 하나가 버버리잖아요. 그 풋프린트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윌리엄 킴, 올세인스 CEO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 Fashion meets tech. 패션이 기술을 만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기술은 우리 패션 기업이 기술과 이런데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산업에 다 있어서 우리 배달의 민족 같은 건 짜장면 배달하는 앱인데 최초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잖아요, 그죠? 예. 문제는 이제 코스트고, 근데 클라우드를 만약에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더 나아간다면 개인에게는 뭐 그냥 공유한다든가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질문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본 게 비주얼이 제가 검색을 많이 쓰거든요. 구글을 많이 쓰고 즐겨 쓰는데 텍스트 이제 검색을 하는데 비주얼 검색이 지금 비주얼 검색이 가능하지는 않죠. 사진을 갖고 제가 검색할 수 있나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상용 서비스로 아직 제공하지는 않고 있고요. 되긴 근데 되군요, 그거. 저희가 글로벌 그 SPA 브랜드 중에 하나랑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이제 유스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그 인도 그 루피화 화폐로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뭐 온라인
유통사 그 패션 리테일러랑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정확도로 치면 뭐 사람이 하듯이 100%는 아니지만 예. 상당 부분 이제 몇 가지 이제 하이 레졸루션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이미지 상에 있는 어떤 그 피사체의 조건이 맞으면 사실 거의 정확하게 비주얼 서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학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다가 설치하거나 낀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사람 이상의 능력까지 곧 보유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제 질문은 뭐냐면 이제 그 기업 측면에서 우리 브랜드 컴퍼니에서 비주얼 리스닝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IBM에서. 비주얼 리스닝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올라오잖아. 트위터가 올라오면은 우리 회사에서 소비자가 올린 댓글을 보잖아요. 주로 텍스트로 보는데 비주얼도 올리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보고 축적도 안 되고 텍스트처럼 이렇게 소화가 빨리 안 되니까 인지가 비주얼 리스닝은 아마 제가 받아들였을 때 그 표현이 그거를 회사가 분류하고 딱 받아들이나 봐요. 텍스트 받아들이시. 혹시 저는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표현이라 그런 개념이 있나요? 저희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셜 리스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소셜, 네, 그 안에 소셜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텍스트였지만 요새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예. 다양한 그 SNS 때문에 이제 그 비주얼을 포함해서 소셜 리스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지금 소셜 리스닝, 그 비주얼 리스닝과 같은 유스 케이스는 아마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유스 케이스를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의 고민일 것 같고요. 그럼 이게 기술이 완벽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고객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의 모습들은 좀 지금쯤 좀 기획을 해보고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그림상에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뭐 말씀하셨던 비주얼 리스닝,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뭐 서처블 마커, 그 다음에 뭐 레커멘데이션, 뭐 이런 것들의 유스 케이스를 아우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고객 경험, 그 다음에 직원의 경험, 그 다음 파트너의 경험을 뭔가 그림을 그려보는 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혁명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온라인에서 모바일에 혁명이 있었다면은 만약에 비주얼 리스닝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은 패션 기업으로는 엄청난 혁명이 진정한 그 비디오 커머스가 상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주문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그 모바일이 2007년도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2007년도 나왔나요? 아이폰이? 그러고 나서 10년도 안 돼서 지금 저희 생활에 완전 중요한 축이 됐잖아요. 왓슨 같은 경우 몇 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인공지능 없이 살게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이런 때가 올까요? IBM에서는 어느 정도 내다보세요? 그 요새 그 굉장히 유행하는 책 중에 하나가 볼드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 볼드로 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거듭 제곱의 경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한 속도 대비 항상 이제 미래에는 그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왓슨이 사실 저희가 제파디 쇼에서 사람을 이기고 그 다음에 종양약의 이제 어떤 전문가로서 왓슨이 활동한 게 그렇게 큰 오랜 시점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면 바로 내년, 후년도에 되면 이 발전의 속도는 거듭 제곱으로 발전할 거고요. 그렇다면 뭐 궁극적으로 뭐 영화 트랜센던스나 허의 모습이 그럼 내년에 될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고, 뭐 일단 저희가 사람과 기계가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아마도 훨씬 많은 혁신의 사례들이 아마 내년, 특히 저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왓슨이라는 게 우리나라 산업에 엄청난 변혁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로 치면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훨씬 더 많은 혁신의 사례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왓슨에 대해서 좀 인문적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고 AI 왓슨의 능력이라든가 수준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질문을 던져보냐면 이제 그 애플이라든가 우리 미국에 아는 이제 구글 같은 회사는 우리 패션 디자이너라든가 뭐 이런 분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조인해서 그 프로젝트 팀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IBM 같은 경우는 굉장히 IT 기업 B2B 컴퍼니죠. B2C는 이제 다 매각해버렸고 컴퓨터는. 그래서 과연 이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문화 인류학자나 이런 디자이너라든가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로 저는 한번 능력을 평가해 보고 싶어요. 네. 예. 사실 예상치 않았던 질문인데 굉장히 기쁜 질문입니다. 그 IBM이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화두가 디자인 띵킹입니다. 네. 저 디자인 띵킹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아이디어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 심지어 저희 이제 경쟁사나 이제 일반 IT 회사도 얘기를 하는데요. IBM의 디자인 띵킹은 말씀하셨던 문화인류학자라든지 사회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다음 디자이너들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IBM 방법론 고유화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IBM이 디자인 띵킹 자체가 새로운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부담 없이 큰 투자 없이 시도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발전시켜 나갈지. 그래서 IBM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와 그런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접목시켜서 IBM 고유의 이제 방법론을 만들었는데요. 작년엔가 이제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전 세계 디자인 그 펌들이 많이 좀 어려웠었어요. 특히 재작년에. 그때 이제 그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가 굉장히 많은 직원들의 이제 이탈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을 가장 많이 뽑은 회사가 사실 IBM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BM이면 이제 그 검은 하드웨어 큰 박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IBM은 지금 이제 디자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패션 테크놀로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전문이 원하시는 질문을 해드렸네요. 네. 네, 저도 사실 전공이 이제 디자인이 제 전공 중에 하나인데 그 IBM의 옛날 60년대 회장이던 왓슨이 있죠. 그분이 디자인 컴퍼니로 가겠다 이래서 폴 랜드라는 그런 유명한 그 그래픽 디자이너를 스카우트 해갖고 지금 로고도 만들고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60년이 지나서 다시 또 디자인 띵킹의 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시는 질문 끝나고 또 뵙겠습니다. 예, 예. 또. 네. 그 API로 연동해서 저희가 그 왓슨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판매 데이터나 재고 관리를 해보려면 저희가 어떤 데이터 자체를 왓슨에 맞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그 이제 왓슨을 학습을 네네.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네네. 학습을 이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에 제약은 없습니다만 네. 이제 학습을 가장 효율적으로 시키기 위한 방법의 포맷들이나 템플릿들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숫자의 정형 데이터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비정형 데이터들은 현재는 이제 왓슨이 더 잘 작동하기 위해서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레졸루션이라는 제약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약이 없는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이런 텍스트, 이미지, 그다음에 잡지, 뭐 오디오 모든 데이터가 왓슨에 입력돼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는 다운 파카를 몇 장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다운이 너무 안 팔려요. 그러면 왓슨한테 물어보고 우리 이런 디자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왓슨이 이거 올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판단을 내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재작년엔가 이 포럼에서 패널로 나와서 그 어려움을 얘기했었는데요. 제 딸아이의 그 구스 파카를 구하다가 결국 이게 결품돼가지고 못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태는 이제 다시는 없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한국에서 혁신과 미국과 뭐 이탈리아 다 다르잖아요. 이 문화란 게 참 무서운 건데 중국이 또 다르고 한국의 혁신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가 이거 해서 돈 벌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다 따라합니다. 예,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안 나오셔도 돼요, 전문 얘기. 그건 뭐냐면 IBM 코리아가 여기 패션 컴퍼니와 콜라보를 해서 돈 벌었다 소문 나면은 한국 기업은 그 다음 날로 다 덤벼듭니다. 이게 문화거든요. 이건 바꾸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우리 콜라보 해보실 의향이 없으시죠? 그렇잖아도 이제 뭐 기업이랑 지금 얘기 중에 있고요. 사실 IBM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크고 그다음에 딱딱한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못 하셨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뭐 연락 주십시오. 연락하셔갖고 한번 과감하게 우리 저기 샘소나이트는 미국 회사니까 돈이 많고 블랙야크에서는 안 오셨나? 예, 이런 기회에 오늘 부킹 끝나고 이렇게 하셔갖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팅도 한번 하고 그죠?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예. 또 인문적 질문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이 지금 뭐 일본과 같이 그 저성장기, 그다음 그 저출산 고령화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이 왓슨의 힘을 빌려서 결혼도 빨리 하게 만들고 내 원하는 배우자도 찾고 뭐 두 번 세 번 결혼하게 해준다든가 미래의 배우자까지 알 수 그런 건 안 되나요? 그 왓슨은 사실은 저희 다른 그 IT 기업들이 하는 이제 인공지능 달리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 전문가는 아니고 뒤로 안 일단 나가겠다 그럼. 그거는 상당 부분 사람이 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산업, 그다음에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싹 피해 가시네요. 또 대표님도. 예, 제가 IBM에 방문해서 깜짝 놀랐던 게 전무님이 맥킨토시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IBM에서 왜 맥을 쓰세요? 그랬더니 우리 컴퓨터 안 한 지 꽤 된다고.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디자인 저희가 봤던 게 스튜디오. 디자인 스튜디오도 직접 보고 했어요. 너무 아름다웠죠. 그리고 그런 것을 뭐 일반이 빌릴 수 없다는 것에 약간 절망했는데 서울에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 IBM 여기도 본사에 IFC에 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게. 그 우리 패션 협회 이렇게 주관해서 좀 초대하고 이러고 또 오픈 하우스 같은 거 안 되나요? 이렇게 초대해서 한번. 가능하고요. 예, 좋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뭐 물론 IBM 입장에서 비즈니스라는 것들이 전제가 되긴 하지만 이 비즈니스가 뭐 당장이 아니라 어떤 뭐 이 산업 협체와의 어떤 파트너십 이런 그렇죠, 것도 그렇죠.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예. 것들도 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이 그 멋진 사람들 2%의 멋진 사람들의 유희 같은 느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고충이 있을 때 그걸 기술로 풀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공명감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너무 괴로운데 이걸 바로 왓슨이 도와주네. 이러면 너무 큰 공명감이 일어날 수 있는데 조금은 아직까지는 뭐랄까 좀 너무 먼 거죠. 멀고 이건 정말 아주 큰 기업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되면 그냥 남의 거 잘 구경하고 돌아온 느낌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왓슨을 통한 좀 작은 포트폴리오가 작은 기업들과의 포트폴리오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조언이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들은 저희가 특히 한국 시장의 특성들이 네. 더더욱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네, 포함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아까 그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다 고통이에요. 생산도 고통이고 물류도 고통입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데이터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업들마다 우리나라처럼 그 포스를 잘하는 데도 없는데 그걸 분석은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다 또 떠나면 자산이라는 건 없어지니까 이럴 땐 떠나지 않는 왓슨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걸 접목할 방법을 또 아직 우린 모르고 그런 교육 시스템도 좀 더 친화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하고 뭐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주제랑은 살짝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요새 뭐 애자일 방법론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뭐 기업 오너분들이나 이제 이 위에 임원분들은 그게 전산실이나 IT의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 방법일 것 같고요. 우리가 진짜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1년을 준비해서 또 1년을 구축하고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그 2년을 동안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한다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경영의 어떤 관리, 혁신의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디자인 띵킹, 애자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검토와 함께 적극적으로 각 기업체에서 고려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저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플로에서 나왔는데요. 그 이영환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저기 이런 모바일 시대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화 맞춤 이런 개념인데 과연 우리 왓슨하고 어떻게 접목이 어떻게 가능한지 거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아까 제가 레커멘드 말씀드리면서 그 현재 그 IBM 홈페이지에서 이 디자이너를 매칭해주는 서비스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왓슨이 기본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무엇을 이제 매칭시킨다는 건데 이제 개인화라는 거는 결국에 이 고객의 어떤 특성, 고객의 니즈,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상품 서비스를 매칭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화가 과거에 했던 어떤 굉장히 정형되고 짜여진 개인화가 아니라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개인화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와 정보의 관리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어야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개인화가 될 것 같고요. 이 특히 모바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이제 그 모 기업의 새로운 사업을 이제 기획하시는 이제 임원분이랑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이 고객의 어떤 UX, UI에 대한 방향을 이제 조언을 요청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의 UI의 미래는 UI가 없는 게 이제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객이 무엇을 찾거나 입력하거나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그러면 새로운 어떤 채널이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모바일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들은 심플리시티, 단순화라는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기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거를 모아놓는다고 될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단순하게 접근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오늘 또 그 기조 연설해 주시고 또 이게 패널에 직접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전무님께 먼저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고요. 다음 또 우리 또 우리나라 패션업계의 별 김소희 대표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여러분 저기 그 세션 1 마치기 전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발표를 통해 갖고요 토론 또 디지털의 친화적 기술 친화적인 것이 오히려 패션 산업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컨셉은 패션이 기술을 만나다, 패션이 인공지능을 만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잠시 준비한 동영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큰 대규모 투자가 없이도 기업을 혁신할 수 있고 고객을 더 가깝게 찾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이 준비됐습니까? 에 승진을 한 이후로 영국으로 버버리를 위해서 이사 와가지고 전체 버버리 세계적인 디지털 전략을 책임지게 됐어요. 그는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반대하던 임직원들도 차츰 바뀌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버버리는 사업 영역 곳곳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대형 LED 디스플레이 설치 등 현재 버버리 매장의 기술적인 컨셉도 당시 그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버버리의 과감한 디지털 변화는 당시 명품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몽블랑, 까르띠에 모기업인 리치몬드 그룹도 그중 하나였다. Our chairman said, "We need to meet whoever that is at Burberry." And I said, "Well, it's William Kim." And he said, "How do we meet him? He's amazing." So on every metric when he was at Burberry, every metric that he was working on, he came out at the top of the industry on everything. 2012년 버버리에서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영국 패션 브랜드 올세인츠가 CEO직을 제안했다. 그는 영국에만 머물렀던 올세인츠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기로 결심을 했다. 유통이나 매장을 현지 파트너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매장을 직접 운영해서 소비자에게 최고의 브랜드 경험을 전해주고 싶었다. 이를 위해 회사 전체가 IT 회사와 같은 스피드와 효율성을 가져야 했다. 변화를 위해 그가 벤치마킹한 것은 패션 회사가 아니라 세계적 IT 기업이었다. 구글도 그중 하나였다. 윌리엄 킴과 직원들은 IT 기업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패션 회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나갔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직원들의 소통 방식부터 변화시켰다. 회사의 의사결정은 젊은 세대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SNS나 채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영국 본사의 한 디자이너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다른 나라 디자이너들과 함께 디자인한다. And we can all work at the same time. So if another colleague has it open, I'll see their cell lit up in another color and they can be typing along. 터키의 원재료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중국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채팅을 통해 바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이 올세인츠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다. 이렇게 뭐 아시아라던가 아니면 유럽 쪽이나 어느 오피스나 아니면 뭐 앞으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걸 다 이렇게 페이스북처럼 실시간으로 항상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공장에 있는 분인데 제가 가지 않아서 못 만났을 분인데 이렇게 나다가 올려줘가지고 누군지 알 수 있고. 윌리엄 킴은 10단계의 회사 조직을 5단계로 축소시켜 소통을 더 빠르게 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임직원들의 소통을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그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에서 다 보여져 있고 또한 과거엔 공개되지 않았던 재무 관련 정보나 실시간 매출 현황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공개했다. 우리 회사의 문화에는 직원들이랑 모든 거를 쉐어링을 하자. 그러니까 honest하게. 저는 우리의 결과, 연말 결과도 직원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transparent culture. 서로 이게 쉐어링이 되니까 회사가 더 한 커뮤니티, 한 비전, 한 회사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투명하고 빠른 소통을 통해 회사는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신규 상품 전시를 위해 전문 인력들이 각 매장을 일일이 찾아다녔지만 지금은 회사 내 비디오 팀이 동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 매장 직원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외 매장이 급증해도 신규 매장 진열 인력을 뽑지 않아도 되었으며 현재 7명의 전문 인력만으로 전 세계 150개 매장 진열이 가능하게 되었다. Actually, even though initially that headache of getting to use a different system and doing something different is a nightmare, actually, as soon as you get used to it, you wonder how you ever coped without it. 디지털은 우리 생각에서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일 큰 숙제가 내부적인 조직에서 디지털을 믿느냐, 체인지대에서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요. The biggest commerce revolution that will happen in the next 5 years versus the past couple hundred years of history. So, all of us have an opportunity to either embrace this or resist it. We at All Saints believe we're going to embrace it and we're going to challenge it even further.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거 세 번째 보거든요. 보는데 이거 보고 제가 그 옛날에 런던에 갔을 때 올세인스 매장에 갔었어요. 그 이제 그 우리 머신, 소잉 머신, 재봉틀 있는 거 쫙 보고 감명 깊었는데 우리나라에 코엑스 가봤는데 8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만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같이 IT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단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위대한 기업은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위대하지 못한 기업은 한 번 하고 이벤트하고 치우는 거예요. 또 잊어먹고 다시 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제가 또 여기서 보고 느끼는 건 오픈 이노베이션 같아요. 누구나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데 빨리 바뀌는 환경에서는 왓슨하고 콜래보하고 또 다른 구글하고 콜래보하고 협회하고 콜래보하고 어떻게 오픈 이노베이션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포럼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콜 투 액션, 실행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20분을 멋있게 보내시고 돌아오셔갖고 4시부터 또 멋진 세션 2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